자, 주말에 가장 심각한 뉴스가 지금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10개 대형 단지 중에 9개에서 부동산이 폭등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 들어서 세금으로 잡지 않고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잡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정권이 과거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하는 정권이다. 이런 시각이 투기꾼들에게 몰두되면서 지금 언론의 사설에도 우려스러운 서울의 집값, 시험대에 든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가요, 대부분 집안채가 자산의 전부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가계가 원리금 갚아야 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지고, 그러면서 돈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경제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인 2017년도에 취임하자마자 5월달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또 당시 바이오 주식이니 하면서 신라젠이니 셀트리온이 산반이 해서 주식이 폭등하고 또 코인이 폭등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1년 차에 3대 이 자산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국민들이 비투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권 들어서 똑같이 코스피 5천이니 부동산 공급 중심이 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니 하면서 이 세 가지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행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요, 예금 고객을 뺏길까봐 은행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공포에 빠져 있다. 도입이 지금 한국은행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물사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은행에 대한 여러 비판을 갖다가 하면서 예대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 은행에 저축된 돈들이 빠져나갈까봐 우려하고 있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고 실시간 외국 송금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은행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자 미지급을 한다고 논의 중이지만은 향후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될 때 리스크가 매우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이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발행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은행 자금에 이탈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이재명 정권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이것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게 될 것이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오를 거니까 대출 규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서울의 집값 상승이 너무 폭등하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도 긴장해서 오늘 금융당국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TV조선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진보 정권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결국 진보 좌파 정권 집권하면 아파트값 오른다라는 속설에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을 사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현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정권별 집값 상승폭을 보면 노무현 정권 63.8%, 문재인 정권 72.5%인데요. 이명박 정권 때는 마이너스였고, 윤석열 정부 때도 하락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20% 이상 올랐는데요. 좌파 정권보다는 턱없이 적었지요. 물론 그 이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때도 집값이 올랐지만은 그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유독 집값 상승폭이 큰 이유가 두 정권 모두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어요. 노무현 정권은요, 임기 초반에 사스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했고, 문재인 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는 극약 처방을 썼어요. 여기에다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또 재건축 규제 등이 공급 부족을 부추기면서 집값이 더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세금 중과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해서 풍선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게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집값 상승이 일어났는데 근본적으로 투기꾼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바람에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TV조선도 저는 상당히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고, 투기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집값 수요가요, 실수요자들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좌파 정권이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고,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의도적으로 경제를 성장을 통해서 살리기보다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거를 띄워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양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정권에서 이 자산 가치가 폭등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주식, 코인의 연끌 B2가 벌써 시작되었고, 6월에 가계 대출이요, 12일 기준으로 2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한 달까지 한 2배가 더 늘어날 건데, 6월 달에 이 가계 대출이 6조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주담대에 9조 초과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고, 신용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대출을 받는 이유가 대부분 자산 투자 때문이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지금 긴급 소집해서 대출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울시가 중국인 등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가 급증하니까 그 조사에 들어갔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서울, 경기 주요 대단지 10곳 중에 9곳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서 연초보다 3억 7,356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끌 B2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주식이 올랐네, 또 내 집값이 올랐네, 이렇게 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변 주변이었는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있는 아파트가 똘똘한 집안채처럼 치부되면서 한강변, 그러니까 강남 3구와 마용성뿐만 아니라 양천으로 해서 또 나머지 변두리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윤 정권에도 비판을 했던 서울대 이중구 경제학과 명예교수가요, 집값 폭등을 못 막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투기 억제책 빨리 내놔라. 이재명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 억제책 청사진을 내보여야 된다고 비판했어요.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이중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 전조에 직면하고 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고, 이 원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의 발언에 있다. 그래서 경제 유튜버들과의 5월 8일 토크쇼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재명이 한 말이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 대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공급 확대가 집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이중구 교수는 이재명의 이 말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고 방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그동안에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는 막았다가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발언으로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됐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를 막는 게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건데 이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서멀서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고 우면할 시간이 없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 정책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고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안에 이게 집값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물쩍거리지 말고 이재명 정부는 한시 빨리 투기 억제책 청사진을 내보여야 된다. 주거 안정 없이는 서민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면 2,000원에 지금 집착하고 있고 한마디로 집값을 방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라는 그런 회사들 주가가 100% 오르면서 불기둥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요. 지금 윤석열 정권과 똑같이 라면값 내려라 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 정권이 라면 2,000원 진짜냐 이래 말했는데 2년 전에도 추경호가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라면 가격 인하 요청했고 농심 오뚜기가 5% 내렸다고 합니다. 왜 라면값에 집착하고 있냐?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그래서 심상찮은 가계대출 폭증에 오죽하면 건강은이 이거 큰일 나 감당 불가다라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이러다가 사고 초반에 크게 칩니다. 지금 부채 때문에 야단인데 부채를 폭증시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있어요.